여기 모이신 분들 참 생각보다 엄청 많이 와주셨습니다. 이렇게 많이 모이시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이렇게 많이 와주신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그러니까 저 뒤에 이렇게 계신 분들 이쪽으로 오셔서 힘을 좀 집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름 모입시다. 안 들린답니다. 자, 오세요. 안 들려요? 안 들립니까? 안 들려요. 잘 들립니까? 왜 이쪽으로 바짝 좀 와주십시오. 여기서 지금 그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서명을 받고 있는 이유는 서명이 아니라 그냥 이름하고 연락처만 이제 쓰시면 되는데 왜 이것을 하느냐? 오늘은 정말 역사적인 날입니다. 엄청난 역사적인 전환기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적인 순간에 나도 거기 참여했다 하는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쓰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소 같은 거 쓰시지 마십시오. 쓰셔도 괜찮고 오늘 그 진행 순서를 잠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28모역에는 그 광주에 1980년 광주에 가서 폭도들을 반란 폭도, 내란 폭도들을 진압한 계엄군 장교 병사들이 여기 23명이 묻혀 있습니다. 그동안 역사가 뒤집히는 바람에 이 사람들은 물론이고 이 사람들의 가족까지 동네에서 얼굴을 들지 못하고 이제까지 인고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제 그 좌익들에 의해서 동토에 추운 동토의 땅 속에 있는 감옥에 꽁꽁 갇혀있던 영혼들을 우리가 오늘 구출하러 온 것입니다. 이제는 내란 목적의 살인죄로 동원됐던 이 병사들, 그렇게 내란 목적의 살인용으로 동원됐다고 비난받던, 좌익들에 의해서 비난받던 이 사람들은 오늘부터 내란 폭동을 진압하다가 희생된 위대한 영웅으로 영원히 추대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이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선 그 정호용 특전사령관님이 당시에 정호용 국방장관이신데 우리 병사 여기 23명, 장경 23명하고 저쪽에 가면은 그 경찰묘가 있습니다. 팔묘역에. 거기에 그 4사람의 그 한평경찰서 소속의 이 경찰들이 폭도들이 지그재그로 몰고 가는 그 대형 버스에 치여가지고 4명이 두개골 골절로 즉사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저기 4사람들이 여기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도 저희가 방문을 했다가 그 다음에 곧바로 정문으로 가서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거리를 향해서 기자회견을 할 예정입니다. 근데 여기 23명의 우리 영웅들의 묘를 어저께 와서 제가 하나하나 이렇게 만져가면서 이름을 적고 번호를 적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있는 영혼들은 오늘 여러분들이 오실 것을 학수고대하고 있을 것입니다. 정호용 전 국방장관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앞에 꽃다발을 증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미 꽃다발이 꼭 꽂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어저께 와보니까 다른 곳에는 꽃다발이 다들 있는데 우리 이 23명의 묘에는 꽃 한 송이 없습니다.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근데 여기 혹시 그 가족들 와 계신가요? 가족들. 가족들 와 계시면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저한테 가족이라고 와서 인사하시는 분 없었습니다. 혹시 계신가요? 이 가족들도 얼마나 혼났으면은, 주위로부터 얼마나 멸시를 받았으면은, 이게 정신병 걸리지 않으면 오히려 다행일 겁니다. 우리 이렇게 역사가 이렇게 뒤집혀도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빨갱이들한테 이렇게 당해도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러면은 제가 제가 여기 오신 분들 중에 간단하게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 내빈이 계십니다. 우선은 정호영 전 국방부 장관님이시고요. 그 다음에 이종구, 순서를 좀 이렇게 좀 뒤섞더라도 좀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구 전 국방장관님 나오시고요. 박희도 전 육군 참모총장님 나오셨고요. 정진태 전 연합사 부사령관님 나오셨고요. 그 다음에 지금 성호회장으로 계시는 장군 성호회장으로 계시는 고명승 전 성호회장님이네요. 전 성호회장님 나오셨고요. 신윤희 전 육군 헌병감님 나오셨고요. 한광덕 전 국방대학원 원장님 나오시고, 그 다음에 요새 땅굴 문제로 한참 활동을 하고 계시는 한성주 전 공군 군수사령관 나오셨고요. 그 다음에 조상현 해병대 불자회장님 나오셨고, 조대용 독도 지킴이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그 외에도 제가 뵙지 못한 분들이 계실 텐데 더 이상 소개드리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상에 모시면서요. 얼굴로 한번 오늘 이제 제가 왜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왔는가, 요거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려니까 중언부언 할 수가 있어서 제가 정리를 해서 여기 써왔으니까, 요게 3페이지 정도니까 요거를 찬찬히 여러분들한테 읽어드리고, 그 다음에 탈북자 가운데 탈북 상자가 있습니다. 김유송 대왕버섯 사업으로 한국에서 탈북자 중에서는 제일 성공한 사람으로 꼽히는, 또 채널 A에서는 이름이 누구더라? 김진옥. 재롱동이 김진옥 아버지예요. 이만갑 이제 만나러 갑시다 프로에 어저께 눈물 나는 시를 썼길래 저희 홈페이지에 올렸더니 추천수가 20%가 넘어요. 역대 최고입니다. 그래서 그 시를, 신금을 울리는 시를 낭독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는 좀 낮으니까 이쪽으로 올라오셔서 우리 오늘 꽃을 증정한 우리 용사들에게 경례를 하고 묵념을 하고, 그 다음에 저쪽 팔매역으로 이렇게 이동하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여기에 반란 폭동으로부터 국가를 수호한 영웅들이 누워 있습니다. 1980년 꽃다운 나이에 국가의 부름을 받고 낯선 광주에 출동하여 적화 통일을 획책하려는 반란 폭동을 진압하다가 희생당했습니다. 이들은 당연히 충신의 영웅으로 대접받아야만 했지만 어찌된 일인지 반역자로 낙인 찍혀 차디찬 지하에
감방에 수감되어 왔습니다. 위로를 받아야 할 죄 없는 가족들이 주위로부터 수모를 받으면서 한해 세월을 인고해 왔습니다. 어제의 충신이 역적되고 어제의 역적이 충신으로 행세해온 것입니다. 이는 국가를 적에게 빼앗기지 않고서는 도저히 발생할 수 없는 비참한 국치요 비극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기막힌 이변을 바로 잡으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억울한 영혼들과 그 가족들을 해방시키고 그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주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분들이 폭동을 진압하지 못했더라면 오늘의 대한민국은 분명 없었습니다. 1989년 노태우 시절 부산 동의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몹쓸 시위대들이 임무 수행 중인 경찰관 7명을 근무 현장에서 태워 죽였고 그들은 당시 무기징역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들 무기징역자들이 2000년에 갑자기 민주화 영웅이 되었고 최고 주동자에게는 당시 금액으로 6억 원의 보상금이 지급됐습니다. 경찰은 군사정권이 고용한 폭력배이기 때문에 그들을 살해한 것은 영웅적인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국가입니까? 이게 국가입니까? 말도 안 됩니다. 국가 아니에요, 이건 진짜. 2002년 6월 29일에는 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나라 해군이 김대중이 특별히 만든 교전규칙에 손발이 묶인 채 국제 해군으로부터 일방적인 공격을 받아 6명이 장렬하게 전사하였습니다. 슬피 울어야 할 대통령 김대중은 국민을 조롱이라도 하듯 빨간 넥타이를 메고 임동원과 함께 월드컵 축구 구경을 간다며 일본으로 떠남으로써 애도 분위기에 찬바람을 일으켰습니다. 이로부터 전사자들과 유가족이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았습니다. 당시 한 군의관은 이렇게 분노를 토로했습니다. 제2의 연평해전 부상자를 돌보면서 군의관의 말입니다. 제2의 연평해전 부상자를 돌보면서 희생이 뭔지 배웠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군인의 희생이 있었기에 내가 편히 살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됐다. 당시 한 사람의 정부 관계자가 잘못은 한국 해군이 저질렀다. 이러한 요지의 말을 하는 걸 보고 상황이 정말 심각하다고 느꼈다. 지금도 지난 정권 떠올리면 이가 갈리고 분통이 터진다. 나 말고도 그 자리에 있던 군의관 모두가 그랬다. 사건 당시 전사자 빈소에 일반인들 조문 못하게 막았다. 유족들과 몇몇 군 관계자들만 왔었다. 이게 군의관 얘기입니다. 이건 진짜 아니다. 지금 종북 국회의원을 보면 내 세금이 왜 이런 사람들 위해 쓰여져야 하나 싶다. 이건 보수 진보 문제가 아니다. 나라 생명이 걸린 문제다. 애국가를 부정하는 건 나라를 지키는 이들에 대한 모독이다. 종북 인사들은 나라를 지키는 사람에 대한 모독을 자주 하더라. 나라 지키다가 젊은 사람들 죽어나갔는데 국군 통수권자는 축구 본다고 일본에 가서 웃으며 손 흔들고 이러면 어느 누가 나라를 지키겠나. 나 같아도 안 하겠다. 죽은 사람만 억울한 거다. 어떤 이들이 최전선에서 희생하고 지키고 있으니까 우리가 편안하게 있을 수 있다는 거, 그거 안보가 아닌가. 여기까지가 군의관 얘기입니다. 선생님은 들어가시면 안 돼요. 이 나라는 이렇게 이 정도로 망가졌습니다. 해방 이후의 대한민국의 정치 역사는
좌익과 우익 간의 충돌 역사입니다. 현대사의 핵심인 5.18 역사도 빨갱이 역사인 것이며 동의대 역사처럼 뒤바뀌어졌습니다. 1946년에 9월 총파업, 10월 1일 대구에서 봉원 시체를 꺼내들고 민심을 선동하면서 2개월에 걸쳐 전국을 학살의 도가니로 내몰았던 대구 북동 사건, 대한민국을 상대로 선전포고를 했던 제주 4.3 반란 사건, 여순 반란 사건 등 굵직한 좌익 폭동 사건들은 모두 소련과 북의 지령과 자금을 받아 남로당이 일으킨 폭동이었습니다. 사실이 명백함에도 빨갱이들은 이 사건 모두를 미국과 이승만 역도에 대항하여 싸운 성스러운 민중항쟁이라 규정했고, 이런 왜곡 내용은 교과서와 전교조를 통해 지금 학생들에게 교육되고 있습니다. 5.18도 이런 폭동들 중의 하나였습니다. 북한은 이 폭동을 대남 공작 역사 중 최고의 걸작이라고 자찬하면서 해마다 전 지역에서 최고의 행사로 추념하고 있습니다. 남한의 수사 기록들과 북한의 대남 공작 역사책들을 종합해 보면 한마디로 5.18은 김일성이 직접 북한 특수군을 내려보내 이들로 하여금 남한에 뿌리박고 있는 남로당 후신들을 부역자로 동원해서 일으킨 국가 전복 사건이었습니다. 여기에 묻힌 영웅적 용사들의 현황을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득전사 용사 15명, 31사 용사 3명, 전교사 용사 2명, 구전차 대대 1명, 그리고 폭도들의 버스 돌진으로 동시에 즉사한 경찰관 4명입니다. 여기 28묘역에는 계영군 21명이, 제29묘역에는 제29묘역에는 계영군 3명이, 제8묘역에는 경찰관 4명이 잠들어 있습니다. 특히 3여단 16대대 정관철 중사와 11여단 권용훈 상병은 폭도들의 장갑차 및 대형 버스 돌진으로 그 자리에서 즉사했고, 계영군 6명은 철수하던 도중 시대의 사격을 받아 한꺼번에 전사했습니다. 계영군 11명은 교도대로부터 5인 사격을 받아 전사했고, 2명은 마지막 진압작전에서 전사했습니다. 교도대는 성명불상의 제보자로부터 지금 곧 폭도들이 장갑차를 몰고 쳐들어간다는 역정보를 받고 코너를 돌고 있는 11여단 차량들을 향해 무반동총 등을 발사함으로써 우군에 많은 피해를 준 것입니다. 이는 간첩들에 의한 역정보 공작의 위험성을 일깨워주는 매우 비싼 교훈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5.18을 계엄군의 날로, 광주 내란 진압의 날로 선포하자 합니다. 날이 갈수록 광주로 가는 사람들의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오는 국민이 증가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역사를 바꾸는 구체적인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광주에 빼앗겼던 역적 충신하는 충신기를 여기에 꽂으려 왔습니다. 그리고 이 깃발을 영원히 지키겠다고 맹세하려 여기에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김유성 탈북 상자의 애국심 들끓는 시 낭송을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붉은 5월 진압한 계엄영웅들이여, 갈등과 대립 잠시 멈추고 동작동 28 모욕에 머리 숙이라. 북한군과 야판 강괴물이 내 조국 대한민국을 찬탈하려 이리떼처럼 달려들던 80년 붉은 5월, 국민의 안녕을 위하여 조국의 명령에 서슴없이 한 목숨 바쳐 산화한 27명의 영웅들 이곳 동작동 28 모욕에 외롭게 누워있다. 살신성인의 영광을 도둑 마친 채 34년의 긴 세월 동토의 감옥에 갇혀있는 동안 얼마나 외로웠을까, 얼마나 원통했을까, 그리고 얼마나 원망했을까. 저주해다오 역사를 찬탈한 저 역적의 무리들을, 그리고 용서해다오 지켜주지 못한 이 못난 이들을. 하지만 영웅들이여, 이제는 편히 쉬시라. 그대들의 조국에 바친 삶이 얼마나 위대하고 영광된 삶이었는지 우리가 나서서 만천하에 고하고 기리리라. 이제 당신들은 더는 외롭지 않다. 당신들을 해방시킨 우리가 있기에 이제는 밝은 천국에서 영국 깃발 날리며 고이 잠드시라. 조국에 다시 위험이 온다면, 80년 붉은 노을이 또다시 찾아온다면 이 땅의 수많은 아들 딸들은 조국의 당신들을 따라 산화하리라. 천년이 흐르고 만년이 간다 해도 이제부터 그들은 영원한 조국의 영웅들로 영생하리라. 어떻습니까? 저 지화더씨 팬이 이거랍니다. 이거랍니다. 아, 여기 이제 우리 500만 야전군이 시스템클럽 옛날에 많이 애용했어요. 혹시 이거 서명 안 하신 분 있으면 서명 좀 해주세요. 저 서명할게요. 계엄의 영웅들에게 500만 야전군 일동, 이렇게 해서, 이거 아마 이런 꽃 오늘 처음 받아볼 겁니다. 저 양반들. 우리 영웅들이 저 뒤에도 이제 계시니까 여기 이 꽃바구니를 목표로 해서 격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격려. 바로 5.18 폭도들을 진압하다 희생된 5.18 영웅들에게 묵념을 실시하겠습니다. 묵념. 바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따가 가면은 저 앞에다가 그 가운데 우리 영웅들이 있는 비석 그 가운데에다가 이제 요거는 놓고 갈 거고, 그 다음에 6월 6일 곧 돌아오는 6월 6일 현충일에는 저희가 요런 그 한 장짜리 이 찌라시라고 할까요? 이거를 유인모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 오시는 많은 분들한테 여기 28묘역에 가시면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여기 들려가십시오. 이렇게 권고하는 전단지를 만들어서
여기 오신 많은 분들한테 돌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점점 더 많은 분들이 여기를 찾을 때에 여기가 주인이 되는 겁니다. 여기 아무도 안 찾으면 무슨 주인이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런 행사는 해마다 할 것입니다. 해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제주도에서도 4분이나 오시고 비행기를 타고 제가 늦게 생각해서 멀리 계신 분들 꼭 오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한 300명밖에 안 오실 것 같은데 적어도 이거를 역사를 바꾸는 이 순간에 3,000명 정도는 오셔야 될 거 아닙니까 하고 호소를 했습니다. 인터넷에. 아마 신문 광고를 했다고 그러면 많이 오셨겠죠. 근데 인터넷으로 또 짧은 기간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마 제가 여기 이렇게 대략 이렇게 보면 한 500분 정도는 오신 것 같습니다. 그 자화자찬 같습니다만은 이렇게 부산에서도 오시고 강원도 평창 동해 뭐 멀리서 참 많이 오셨습니다. 내년에는 시국진단, 다달이 발간하는 시국진단에도 우리 회원님들한테 알려서 이번에는 그걸 못 알렸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에 접속이 안 되시는 분들은 이 사실을 몰라요. 그러니까 내년에 이날에는 미리미리 여러 차례 이 행사를 계획을 알려서 내년에는 반드시 3,000명을 오시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 모든 분들이 오늘보다 더 많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다가 그 이름을 남기시지 못하신 분들은 여기다 이름을 좀 남겨주시고, 그 다음에 천천히 저쪽 이 팔매역으로 이동을 하시겠습니다. 부근에서 폭도의 대형 버스에 깔려서 순직하는 경찰관 4명이 여기에 누워있습니다. 그 이분들을 향해서 경례를 한번 하시고 묵념을 바로 정말 여러분들 오늘 선택 참 잘했었습니다. 오늘 위대한 선택이었습니다. 모든 분들의 위대한 선택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저 밑으로 그 산보 삼아서 천천히 내려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사진을 촬영하겠습니다. 역사자료로 그 천연기리가 저 60 하나 한갑 때 케이크 기억국이나 오늘 못 나오셨나 봐요? 유족들이야. 차범들이 검열이 부탁하라 그게 어려운 걸음이시면 그 갔는데 갔는 이거 참관이요.
여수 순천을 사는 사람은 그런 거에 관련해서 연락을 하면 그쪽이나 꽃을 갖다 같이 가는 사람 꽃도 안 갖다. 맞지? 야, 부산 내려가려고. 500만 주는 거다. 그걸 하기. 이렇게 배운 그대로 거짓말로 전부 다 이겼어. 대민들은 그래가지고 사실 오늘은 그 저 위에서 기자회견을 하려고 했는데 거기서는 기자회견이 허락이 안 돼서 이렇게 밖에 나왔는데 그래도 여기 이렇게 많은 차들이 이렇게 다니니까 여기 잊혀진 5.18 계엄군 영웅들 이제부터 추모하자 이거를 다들 읽고 다닐 거 아닙니까? 이거 생전 처음 이런 거 읽을 거예요. 우리는 이거 오늘 한참 동안 이것만 보여주고 있어도 소기의 목적 다 달성하는 겁니다. 오늘은 제가 또 간단히 또 말씀을 드리고 여기 또 이주천 교수가 있고 또 이게 그 입심이 좋은 또 조영환 또 박사가 또 있고 그래서 간단히 여기 그 이 연세 드신 분들이 오늘 오셨기 때문에 한 분께서 편찮으셔가지고 앰뷸런스로 가셨대요. 저 병원으로 가셨대요. 그러니까 우리 경찰에서 연로 오신 분들이 많으시니까는 좀 가급적 빨리 이렇게 빨리 끝내달라 이런 부탁도 있고 또 저도 그렇게 또 생각을 하고 기자회견문을 낭독해 올리겠습니다. 5.18은 충돌의 역사입니다. 충돌에는 당사자가 있습니다. 한쪽은 무기와 폭력을 수단으로 한 광주 시위대였고 다른 한쪽은 이를 불법으로 규정한 체계화 정부가 있었습니다. 2004년부터 2014년인 지금까지 만 11년 동안 제가 밝힌 바에 의하면은 전남 18개 시군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30만 규모의 도시 게릴라전은 북한 특수군 600명이 참전해서 기획하고 주휘한 전쟁이었습니다. 이 근거는 수사 기록에도 있고 북한의 대남 공작 역사책들에도 있고 황정엽과 김덕홍을 비롯한 수많은 탈북자들이 증언한 기록물에도 있습니다. 수사 기록에 명시되어 있는 간단한 몇 개의 사실들만 가지고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광주 시민은 카빙 소총 등 무기고에서 나온 소총으로 무장했고 계엄군은 M16을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총상으로 사망한 광주 시민의 70%가 광주 시민이 소지한 총으로 사망했습니다. 이 사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 국민이 아닌 시체가 12구나 있었습니다. 모양은 한국 사람인데 한국 사람이 아닙니다. 어디 사람입니까? 10대 학생이 33명이나 됐습니다. 이 10대 학생에게 무슨 민주화 의식이 있습니까? 분화비처럼 뛰어다니다가 날아다니는 소총에 맞은 겁니다. 불쌍해요. 불쌍해요. 지각 있는 일반 시민들과 판단력이 있는 대학생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극히 몇 명을 빼고는 처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한국 국민이 아닌 12구의 시체와 33명의 소년을 빼면 사망한 20대 이상의 광주 시민이 불과 121명. 이들이 거의 다 구두 닦기 등 광주 시민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천대받던 양아치 계급이었습니다. 시위에 앞장섰다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모두 283명. 이들 역시 대부분 양아치 계급이었습니다. 시위에 앞장섰던 20대 이상의 광주 시민은 불과 404명, 사망자 121명 플러스 처벌자 283명, 404명입니다. 거의 다 지각 없는 양아치 계급들입니다. 그런데 수사 기록에는 600명의 조직화된 특수 군중이 펄펄 날아다녔습니다. 이들이 이동 중인 정규군 24단 사령부를 매복 기습하여 지프차 14대를 탈취해가지고 방위사업 업체인 아시아자동차 공장으로 가서 4대의 전갑차와 374대의 군용 트럭을 탈취해 불과 4시간 만에 전남 17개 시군에 꼭꼭 숨어있는 44개 무기고를 털어 2개 연대 무장을 마련했고 화순강업소로부터 8톤 트럭분의 TNT를 탈취해서 도청 지하실에 옮겨놓고 순식간에 무기로 조립해 놨습니다. 이거 양아치 계급이 할 수 있습니까? 이거 수사 기록에 있습니다. 그런데 처벌받은 283명의 진술조서를 처벌을 받으려니까 검찰 수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진술조서를 받은 거 진술조서를 전부 읽어봤더니 아무리 찾아봐도 이런 중요한 행위를 한 사람이 일체 없습니다. 인터넷에 범람하는 유공자들의 무용담에도 이런 작전을 수행한 사람 일체 없습니다. 그리고 이 600명은 5월 26일 오후부터 안개처럼 증발하기 시작했습니다. 5월인 지금 북한 전역에서는 최고 간부들이 참석하여 일주일 이상 5.18을 기념하고 추념합니다. 북한의 대남공작 역사책들에는 5.18이 대남공작 역사 중 가장 빛나는 걸작이었다고 자탄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최고인 것에는 5.18 청년호, 5.18 땅크호, 5.18 영화제석소 등 5.18이라고 하는 명예가 수여됩니다. 5.18이 김일성이 주의한 역사가 아니라면 어째서 김일성이 남한의 황석영과 윤희상을 어렵게 북한으로 불러들여 5.18 영화를 제작했겠습니까? 5.18 북한에서는 자기네 역사라 성대하게 기념하고 남한에서는 민주화운동이라며 광주에서만 초라한 규모로 기념합니다.
광주 행사에 타 지역 국민들 거의 안 갑니다. 안 갑니다. 광주만의 행사에 빨갱이들만의 행사인 것입니다. 이런 코미디가 이 지구상에 어디 또 있겠습니까? 이러한 사실들은 2010년에야 비로소 정리되었습니다. 제가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1997년에 대법원은 이런 5.18 폭력 시위대를 놓고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 결집된 준헌법기관이라 판결했고, 폭동을 진압한 정부를 반란군이라 판결했습니다. 시위가 빨리 전국적으로 확산됐었어야 했는데 신군부가 이를 조기 진압한 것은 분명한 내란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인민군 판사가 아니라면 절대로 이런 반역의 판결을 내릴 수 없는 것입니다. 믿어지지 않으십니까? 믿어지지 않으시면 이번 4월, 오늘 지금이 5월 18일이에요. 지난달 4월 하순에 한 고등법원 판사, 이름 될까요? 이 사람 지난번에 대법원에 가서 우리 이 사람 빨갱이라고 기자회견했어요. 대법원 앞에 가서. 김흥준이. 그 사람이, 그 판사가 간첩 혐의자인 유성에게 어떤 판결을 내렸는지 아십니까? 검찰이 나열한 유성의 간첩 행위들을 놓고 그 판사는 애국적 동기에서 행한 애국행위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빨갱이 판사는 지금도 있고 1995년, 6년, 7년에도 있었습니다. 그 판사들이 5.18을 뒤집은 겁니다. 사실이 이러한데도 지금까지 기회주의로 살아온 정치꾼들은 5월만 되면 광주로 날아가 5.18 묘지에 참배하고 5.18을 성스러운 민주화 운동이라며 기념 행사를 치르고 돌아옵니다. 반면 국가의 명령에 따라 반란을 진압하다가 이들 폭도들의 무참하게 살해된 26명의 군경들은 세인들의 싸늘한 시선을 받으며 서울 현충원 우스한 곳에 쓸쓸히 묻혀 천대를 받아왔습니다. 자랑스러워야 할 이들의 가족들은 이웃으로부터 재인취급을 받으며 34년 동안이나 인고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냉철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애국하는 국민이라면 5월 18일 날 광주로 날아가야 합니까? 아니면 이들 27명 영웅들이 묻힌 서울 현충원 제28멸 묘역으로 와야 합니까? 5월 18일에 광주와 서울 현충원 두 곳 중 어느 곳에 더 많은 국민이 모이느냐에 따라 5.18이 무엇인가에 대한 결판이 날 것입니다. 많이 모이면 우리가 이깁니다. 대통령 얼굴 쳐다볼 이유 없습니다. 정권은 잠시이고 국민은 영원합니다. 우리 모두 역사의 한 획을 그어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것입니다. 5월이 되면 애국자들의 구호가 있습니다. 5월 18일 대통령과 정치꾼들은 반란의 고장 광주로 가고 애국자들은 광주 반란자들의 생당한 충신들 찾아 동작 현충원 28묘에게 간다.
감사합니다. 이주천 교수. 영웅적인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국가입니까? 이게 국가입니까? 말도 안 됩니다. 국가 아니에요, 이건 진짜. 2002년 6월 29일에는 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나라 해군이 김대중이 특별히 만든 교전 규칙에 손발이 묶인 채 국제 해군으로부터 일방적인 공격을 받아 6명이 장렬하게 전사하였습니다. 슬피 울어야 할 대통령 김대중은 국민을 조롱이라도 하듯 빨간 넥타이를 메고 임동원과 함께 월드컵 축구 구경을 간다며 일본으로 떠남으로써 애도 분위기에 찬바람을 일으켰습니다. 이로부터 전사자들과 유가족이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았습니다. 당시 한 군의관은 이렇게 분노를 토로했습니다. 제2의 연평해전 부상자를 돌보면서 군의관의 말입니다. 제2의 연평해전 부상자를 돌보면서 희생이 뭔지 배웠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군인의 희생이 있었기에 내가 편히 살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됐다. 당시 한 사람의 정부 관계자가 잘못은 한국 해군이 저질렀다. 이러한 요지의 말을 하는 걸 보고 상황이 정말 심각하다고 느꼈다. 지금도 지난 정권 떠올리면 이가 갈리고 분통이 터진다. 나 말고도 그 자리에 있던 군의관 모두가 그랬다. 사건 당시 전사자 빈소에 일반인들 조문 못하게 막았다. 유족들과 몇몇 군 관계자들만 왔었다. 이게 군의관 얘기입니다. 이건 진짜 아니다. 지금 종북 국회의원을 보면 내 세금이 왜 이런 사람들 위해 쓰여져야 하나 싶다. 이건 보수 진보 문제가 아니다. 나라 생명이 걸린 문제다. 애국가를 부정하는 건 나라를 지키는 이들에 대한 모독이다. 종북 인사들은 나라를 지키는 사람에 대한 모독을 자주 하더라. 나라 지키다가 젊은 사람들 죽어나갔는데 국군 통수권자는 축구 본다고 일본에 가서 웃으며 손 흔들고 이러면 어느 누가 나라를 지키겠나. 나 같아도 안 하겠다. 죽은 사람만 억울한 거다. 어떤 이들이 최전선에서 희생하고 지키고 있으니까 우리가 편안하게 있을 수 있다는 거, 그거 안보가 아닌가. 여기까지가 군의관 얘기입니다. 선생님은 들어가시면 안 돼요. 이 나라는 이렇게 이 정도로 망가졌습니다. 해방 이후의 대한민국의 정치 역사는 좌익과 우익 간의 충돌 역사입니다. 현대사의 핵심인 5.18 역사도 빨갱이 역사인 것이며 동의대 역사처럼 뒤바뀌어졌습니다. 1946년에 9월 총파업, 10월 1일 대구에서 봉원 시체를 꺼내들고 민심을 선동하면서 2개월에 걸쳐 전국을 학살의 도가니로 내몰았던 대구 북동 사건, 대한민국을 상대로 선전포고를 했던 제주 4.3 반란 사건, 여기 모이신 분들 참 생각보다 엄청 많이 와주셨습니다. 이렇게 많이 모이시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이렇게 많이 와주신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그러니까 저 뒤에 이렇게 계신 분들 이쪽으로 오셔서 힘을 좀 집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름 모입시다. 안 들린답니다. 오세요. 안 들려요? 안 들립니까? 잘 들립니까? 왜 이쪽으로 바짝 좀 와주십시오.
여기서 지금 그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서명을 받고 있는 이유는 서명이 아니라 그냥 이름하고 연락처만 이제 쓰시면 되는데 왜 이것을 하느냐? 오늘은 정말 역사적인 날입니다. 엄청난 역사적인 전환기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적인 순간에 나도 거기 참여했다 하는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쓰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소 같은 거 쓰시지 마십시오. 쓰셔도 괜찮고 오늘 그 진행 순서를 잠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28묘역에는 그 광주에 1980년 광주에 가서 폭도들을 반란 폭도, 내란 폭도들을 진압한 계엄군 장교 병사들이 여기 23명이 묻혀 있습니다. 그동안 역사가 뒤집히는 바람에 이 사람들은 물론이고 이 사람들의 가족까지 동네에서 얼굴을 들지 못하고 이제까지 인고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제 그 좌익들에 의해서 동토에 추운 동토의 땅속에 있는 감옥에 꽁꽁 갇혀있던 영혼들을 우리가 오늘 구출하러 온 것입니다. 이제는 내란 목적의 살인죄로 동원됐던 이 병사들, 그렇게 내란 목적의 살인용으로 동원됐다고 비난받던, 좌익들에 의해서 비난받던 이 사람들은 오늘부터 내란 폭동을 진압하다가 희생된 위대한 영웅으로 영원히 추대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이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선 그 정호용 특전사령관님이 당시에 정호용 국방장관이신데 우리 병사 여기 23명, 장경 23명하고 저쪽에 가면은 그 경찰묘가 있습니다. 8묘역에. 거기에 그 4사람의 그 한평경찰서 소속의 이 경찰들이 폭도들이 지그재그로 몰고 가는 그 대형 버스에 치여가지고 4명이 두개골 골절로 즉사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저기 4사람들이 여기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도 저희가 방문을 했다가 그 다음에 곧바로 정문으로 가서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거리를 향해서 기자회견을 할 예정입니다. 근데 여기 23명의 우리 영웅들의 묘를 어저께 와서 제가 하나하나 이렇게 만져가면서 이름을 적고 번호를 적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있는 영혼들은 오늘 여러분들이 오실 것을 학수고대하고 있을 것입니다. 정호용 전 국방장관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앞에 꽃다발을 증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꽃다발이 꼭 꽂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어저께 와보니까 다른 곳에는 꽃다발이 다들 있는데 우리 이 23명의 묘에는 꽃 한 송이 없습니다.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근데 여기 혹시 그 가족들 와 계신가요? 가족들 와 계시면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저한테 가족이라고 와서 인사하시는 분 없었습니다. 혹시 계신가요? 이 가족들도 얼마나 혼났으면은 주위로부터 얼마나 멸시를 받았으면은
이게 정신병 걸리지 않으면 오히려 다행일 겁니다. 우리 이렇게 역사가 이렇게 뒤집혀도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빨갱이들한테 이렇게 당해도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러면은 제가 제가 여기 오신 분들 중에 간단하게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 내빈이 계십니다. 우선은 정호영 전 국방부 장관님이시고요. 그 다음에 이종구, 순서를 좀 이렇게 좀 뒤섞더라도 좀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구 전 국방장관님 나오시고요. 박희도 전 육군 참모총장님 나오셨고요. 정진태 전 연합사 부사령관님 나오셨고요. 그 다음에 지금 성호회장으로 계시는 장군 성호회장으로 계시는 고명승 전 성호회장님이네요. 전 성호회장님 나오셨고요. 신윤희 전 육군 헌병감님 나오셨고요. 한광덕 전 국방대학원 원장님 나오시고, 그 다음에 요새 땅굴 문제로 한참 활동을 하고 계시는 한성주 전 공군 군수사령관 나오셨고요. 그 다음에 조상현 해병대 불자회장님 나오셨고, 조대용 독도 지킴이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그 외에도 제가 뵙지 못한 분들이 계실 텐데 더 이상 소개드리지 못한 여순 반란 사건 등 굵직한 좌익 폭동 사건들은 모두 소련과 북의 지령과 자금을 받아 남로당이 일으킨 폭동이었습니다. 사실이 명백함에도 빨갱이들은 이 사건 모두를 미국과 이승만 역도에 대항하여 싸운 성스러운 민중항쟁이라 규정했고, 이런 왜곡 내용은 교과서와 전교조를 통해 지금 학생들에게 교육되고 있습니다. 5.18도 이런 폭동들 중의 하나였습니다. 북한은 이 폭동을 대남 공작 역사 중 최고의 걸작이라고 자찬하면서 해마다 전 지역에서 최고의 행사로 추념하고 있습니다. 남한의 수사 기록들과 북한의 대남 공작 역사책들을 종합해 보면 한마디로 5.18은 김일성이 직접 북한 특수군을 내려보내 이들로 하여금 남한에 뿌리박고 있는 남로당 후신들을 부역자로 동원해서 일으킨 국가 전복 사건이었습니다. 여기에 묻힌 영웅적 용사들의 현황을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득전사 용사 15명, 31사 용사 3명, 전교사 용사 2명, 구전차 대대 1명, 그리고 폭도들의 버스 돌진으로 동시에 즉사한 경찰관 4명입니다. 여기 28묘역에는 계엄군 21명이, 제29묘역에는 제29묘역에는 계엄군 3명이, 제8묘역에는 경찰관 4명이 잠들어 있습니다. 특히 3여단 16대대의 정관철 중사와 11여단 권용훈 상병은 폭도들의 장갑차 및 대형 버스 돌진으로 그 자리에서 즉사했고, 계엄군 6명은 철수하던 도중 시대의 사격을 받아 한꺼번에 전사했습니다. 계엄군 11명은 교도대로부터 5인 사격을 받아 전사했고, 2명은 마지막 진압작전에서 전사했습니다. 교도대는 성명불상의 제보자로부터 지금 곧 폭도들이 장갑차를 몰고 쳐들어간다는 역정보를 받고 코너를 돌고 있는 11여단 차량들을 향해 무반동 총등을 발사함으로써 우군에 많은 피해를 준 것입니다. 이는
간첩들에 의한 역정보 공작의 위험성을 일깨워주는 매우 비싼 교훈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5.18을 기엄군의 날로, 광주 내란 진압의 날로 선포하자 합니다. 날이 갈수록 광주로 가는 사람들의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오는 국민이 증가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역사를 바꾸는 구체적인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광주에 빼앗겼던 충신, 역적 충신하는 충신기를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상에 모시면서요. 얼굴로 한번 따로. 오늘 이제 제가 왜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왔는가, 요거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려니까 중언부언 할 수가 있어서 제가 정리를 해서 여기 써왔으니까 요게 3페이지 정도니까 요거를 찬찬히 여러분들한테 읽어드리고, 그 다음에 그 탈북자 가운데 그 탈북 상자가 있습니다. 김유송 대왕버섯 사업으로 한국에서 탈북자 중에서는 제일 성공한 사람으로 꼽히는, 또 채널 A에서는 이름이 누구더라? 김진옥. 그 재롱동이 김진옥 아버지예요. 이만갑 이제 만나러 갑시다 프로에 그 어저께 눈물 나는 시를 썼길래 저희 홈페이지에 올렸더니 추천수가 20%가 넘어요. 역대 최고입니다. 그래서 그 시를, 신금을 울리는 시를 낭독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는 좀 낮으니까 요쪽으로 올라오셔서 우리 그 오늘 꽃을 증정한 우리 그 용사들에게 경례를 하고 묵념을 하고, 그 다음에 저쪽 팔매역으로 이렇게 이동하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여기에 반란 폭동으로부터 국가를 수호한 영웅들이 누워 있습니다. 1980년 꽃다운 나이에 국가의 부름을 받고 낯선 광주에 출동하여 적화 통일을 획책하려는 반란 폭동을 진압하다가 희생당했습니다. 이들은 당연히 충신의 영웅으로 대접받아야만 했지만 어찌된 일인지 반역자로 낙인 찍혀 차디찬 지하에 감방에 수감되어 왔습니다. 위로를 받아야 할 죄 없는 가족들이 주위로부터 수모를 받으면서 한해 세월을 인고해 왔습니다. 어제 충신이 역적되고 어제 역적이 충신으로 행세해온 것입니다. 이는 국가를 적에게 빼앗기지 않고서는 도저히 발생할 수 없는 비참한 북치요 비극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기막힌 이변을 바로 잡으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억울한 영혼들과 그 가족들을 해방시키고 그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주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분들이 폭동을 진압하지 못했더라면 오늘의 대한민국은 분명 없었습니다. 1989년 노태우 시절 부산 동의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몹쓸 시위대들이 임무 수행 중인 경찰관 7명을 근무 현장에서 태워 죽였고 그들은 당시 무기징역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들 무기징역자들이 2000년에 갑자기 민주화 영웅이 되었고 최고 주동자에게는 당시 금액으로 6억 원의 보상금이 지급됐습니다. 경찰은 군사정권이 고용한 폭력배이기 때문에 그들을 살해한 것은